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I see you broken and beat, head pulled down over your eyes. Every part of you wants to surrender, but darling, you were meant to survive. With every star,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spend less time in your head. With every star, we are born again. 팰리세이드를 구입할 때 고민했던 차가 뭐예요? 사실 크게 고민했던 차가 없어요. 그게 크게 대안도 없었고 크게 고민하지도 않았고 그냥 이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 차를 그냥 사고 싶다 해서 그냥 바로 구매를 하게 된. 사실 공감이 가는 게 이 차 가격대가 뭐 한 4,5천만 원이라고 치면 뭐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차가 그렇죠. 없지. 뭐 카니발 같은 거 말고는 사실은 그래서 RV보다는 SUV를 선호하는 스타일. SUV를 워낙에 선호하고 이제 큰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RV는 약간 좀 영업용 차 같은 느낌이 그렇죠. 조금 뭐 있고.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나마 고민했던 거는 이제 익스플로러 포드. 끝물에 할인을 그 당시에 한 650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차값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그리고 익스 같은 경우는 가솔린이니까 아무래도 연비나 뭐 비용적인 측면에도 문제가 있어서 팰리세이드를 사게 됐지. 두 번째, 팰리세이드를 구입하게 된 결정적인 가장 큰 이유, 이게 되게 큰 차잖아. 원래 탔던 차가 올류 소렌토. 올류 소렌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되게 큰 차인데 그 차는 몇 년 탔어? 그 차 한 만 4년? 5만 킬로 정도 샀던 것 같아. 5만 그 킬로. 당시. 그 차 거의 뭐 새 차네 그 정도면. 그치 뭐 이렇게 뭐 완전 멀쩡한데. 팰리세이드가 너무 가격 대비 차가 잘 나온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가격 방어도 워낙에 올류 소렌토가 지금도 뭐 중고차 가격 방어 1위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은 가격에 판매를 했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팰리세이드로 바꿀 수 있어서 그러니까 어차피 뭐 생돈 쓰지 않으니까 그냥 빨리 그냥 돈 좀 보태갖고 갈아타자. 이 차는 지금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차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거의 최근에 뭐 2만 대인가가 계약 취소됐대나 뭐를 기다리려면 뭐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9개월, 뭐 1년까지 기다린다 그러는데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까? 6개월을?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가치는 있는 것 같아. 이 차의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조향까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만족스럽거든.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전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그 기능이 엄청 좋더라고. 나는 워낙에 이제 출퇴근인 자체가 이제 고속도로가 많으니까 80% 고속도로를 타다 보니 그 기능이 되게 매력적이야. 그리고 자율주행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되게 손을 계속 놓고 있진 않잖아. 약간 살짝 얹혀놓고 있는 개념인가 그러면? 일단은 계속 놓고 있어도 돼. 사실 지금도 그냥 걸면 이대로 그냥 계속 갈 수도 있어. 계속? 그러니까 가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뭔가 이제? 털컹하거나 해서 이 핸들이 심하게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급한 커브가 나왔을 때 얘가 따라가지 못해서 이제 뭐 이거를 잡아주세요. 핸들을 안 잡고 있는 상황. 지금도 전혀 안 잡고 있는 상황인 거지. 이대로 어느 정도는 쭉 가. 뭐 편하게 가려면, 워낙에 나 주말에 여행도 많이 다니니까 뭐 편하게 가고 싶을 때는 항상 이걸 걸어 놓고, 특히나 막히는 구간에서는 더 편하더라고. 되게.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워 이 차는 여러모로. 지금도 뭐 이렇게 가는데 전혀 뭐 지금 커브 조금 돌아서 들어오는데도 전혀 문제 없고. 사실 나는 자율주행 있는 차를 내가 오너로서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굳이 꼭 있어야 되나 싶긴 하거든. 나는 이걸 운행해본 입장에서 이게 도움이 돼. 되게 뭐 피로감이 적다든지. 피로감도 적고, 사실 나도 운전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피곤한 순간도 있고, 차가 막히면 사실 뭐 안 막혔을 때 운전하는 거야 즐겁지. 밟고 가면. 근데 막히거나 어쨌든 피곤하거나 뭐 했을 때는 굉장히 편해. 그리고 뭐 회사 일로 뭐 연락을 받거나 했을 때 뭐 조금 덜 신경 쓸 수 있는 차를 믿고
사실 맨 처음에 이걸 했을 때는, 차를 받아서 했을 때는 이러고 갔어. 이러고 막 불안해서. 불안해서. 근데 이제는 엄청 이거에 대한 신뢰를 이제 보내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는 뭐 출퇴근할 때도 지금 이제 핸들을 잡으세요라는 경고가 떴는데 여기에 뜨고 내가 만약에 계속 핸들을 잡지 않아. 그러면 얘가 조금 있으면 이제 신호를 보내. 소리가 나. 띠디디디디디라고. 그 소리가 날 때까지도 안 잡으면 얘가 이게 풀려. 지금 이런 소리. 이때는 잡아서 살짝 잡았다 놔주면 다시 이제 얘가 그 잡고 다시 가는 거야. 사실 그런 기능이 없으면 이제 사고 나니까 졸아서. 그렇지. 절대 그러면 계속은 영구적으로 볼 수는 없고. 근데 사실 세 번째 질문이 팰리세이드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옵션인데, 나 이 옵션 때문에 이 차 샀다. 그럼 그거는 사실 나는 옵션 때문에 차를 사지는 않았어. 왜냐면 나는 이 차를 가장 가성비 좋게 사겠다는 게 내 첫 번째 목표였기 때문에 뭐 두 가지 등급밖에 없지만 어쨌든 낮은 등급에 옵션도 거의 대부분 넣지 않았고, 아까 조금 전에 썼던 스마트 센스 그거 하나, 전자동 트렁크 때문에 그거밖에 넣어서 이 옵션 때문에 차를 샀다라고 하는 건 없어. 차 자체가 컸고 새로 나온 차인데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라는 것 때문에 이 차를 구매를 하게 됐지. 가성비가 좋다. 정말로 가성비가 좋다. 근데 내가 참 지금 딴 얘기지만 감동받은 게 이 버튼에 누르는 이 감촉이 이런 것도 정말 성의 있게 만들지 않으면 이런 감촉이 나올 수가 없는데 너무 좋다. 그래? 뭐 이거는 이게 뭐 수입차도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좋은 감촉이 나올 수가 없거든. 이런 차 흔치 않은데 난 진짜 되게 내가 개인적으로 딴 얘기 좀 좋아하는 게, 나는 이 공조기 온도 버튼은 이렇게 되는 게 좋거든. 이러면 딱 운전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 막 이렇게 막 온도 조절해야 되면은 그거 안 되고, 이 터치에 있잖아 막 이렇게. 되게 불편하긴 하거든. 물론 이제 쓰는 사람들은 또 적응되면 괜찮다고 하지만 딱 이런 거는 딱 진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직관적인 게 제일 편하다. 이거는 진짜 현대차가 항상 운전하면서 쓰는 딱 공조기들은 이렇게 있어야 딱 운전하면서 따다닥 할 수 있거든. 맞아. 그리고 이게 이렇게 딱 이런 거는 항상 이 화면에 들어가지 않고 딱 여기 있는 게 너무너무 좋다. 사실 전면에 이거는 이걸로 다 되는데 리어 쪽에 에어컨을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하려면 이 리어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이제 후속 공조 조작 버튼이 여기 나와. 야, 이런 건 참 대단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온도 조절을 한다거나 이제 이쪽으로? 바람에 이거 뭐 이런 거를 다 조작을 할 수 있어서 얘는 이제 이걸로는 할 수가 없어. 대신 이제 뒷좌석에서는 이제 똑같이 이런 버튼에서 뒷좌석에서는 할 수가 있지.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럼 애들이 추워하면 여기서 막 온도. 그렇지, 여기서 다 해주고. 조정을 해주지 내가. 이 차 주차 불편하지 않니? 차가 좀 크긴 크니까. 그치. 근데 뭐 시골 사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뭐 아파트 사는 사람으로서 아파트까지도 나는 사실은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원래도 큰 차를 좋아했고 큰 차 운전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아파트까지도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좁은 골목을 간다거나 어디 제대로 된 주차 공간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해야 된다거나 하면 사실 힘들어. 그 이외에 나머지 뭐 어디 뭐 백화점을 간다거나 뭐 이랬을 때는 크게 막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느끼지는 않아. 그냥 뭐 차가 좋은 정도가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정도? 뭐 조금은 불편함이 있지만 그치. 그래도 감수할 만큼의 이점이 있어서 뭐 그렇게 심하게 불편하진 않다. 여성 운전자가 이 차를 운전할 때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막 커서 막 싫어하고 이러진 않나요? 그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탔던 그 올리소렌토를 제가 외국 나가 있는 동안 6개월 동안 혼자 운전을 하기도 했고 사실 지금도 계속 그 본인의 차를 운전하고, 본인의 차는 승용차긴 한데 본인의 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계속 운전을 했던 사람이라면 차의 운전은 크게 다르지는 않지 뭐 않나. 딱히 뭐 주차도 힘들어하지 않고. 주차도 사실 뭐 그냥 아파트 이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 없다. 원래 운전하던 사람이면. 이 차는 2200cc 4기통이라서 사람들이 야, 이렇게 큰 차를 4기통짜리 2200cc짜리 엔진 갖고 되냐, 이 정도면 사실 수입차들은 보통 한 6기통 엔진들이 좀 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다니는데 본인이 느낄 때 뭐 힘이 좀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해? 힘은 부족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 결론적으로는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 처음 출발할 때 조금 더디다.
언덕이 있을 때 조금 힘이 부족하다. 뭐 예를 들어 내가 강원도 뭐 산길에 국도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할 때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악셀을 조금 더 밟아줘야 되고 나가는 게 조금 부족한 그 정도 부분은 있고, 시내 주행을 하거나 그냥 고속도로를 가거나 할 때는 사실 전혀 부족함은 사실 사람이 한번 많이 탄 적이 있어. 부모님 여행 가방 그리고 우리 네 식구 어머님 아버님까지 차를 탔는데 그냥 운전하기에는 차가 버거워하더라고. 사람이 여러 명이 이제 만석이 되면은 그때는 좀 이제 무겁게 느껴진다. 그때는 차가 확실히 그럴 힘이 수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연비는 뭐 정확하게 잰 게 아니더라도 그냥 개인적인 느낌. 80%는 거의 고속도로 주행이고 한 20%를 국도 주행을 하는데 보통 연비가 15km 이상 나와요. 고속도로 주행 위주로 하면 그러니까 출퇴근을 했을 때 한 40km 정도 운전을 하고 가는데 15에서 15.4km 왔다 갔다. 그 정도면 진짜 뭐 웬만한 승용차보다 사실 그래서 나도 괜찮고. 연비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만족스럽지.